자, 이제 데이터베이스까지 생성을 했죠. 이제 그 다음 클립에 이어서 너무 길어져가지고 또 나눴습니다. 자꾸 나눠야 되나? 주변 사람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우, 노기석 교수님 유튜브 성공하려면 요즘 사람들은 긴 거 안 봐요. 10분 이내로 짧게 해가지고 임팩트 있게 재밌게 해가지고 해야 그것만 보거든요. 또 유튜버 되시려면 짧게 찍으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채널 이름을 유튜브 채널을 꼰대강이라고 붙였잖아요. 왜 그랬냐면 저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서 설명할 거 하면서 다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관심 없으시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네, 알고 있는 내용은 지나가도 돼요. 근데 이것저것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아마 제가 설명하는 게 다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많이 포함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들으세요. 알아서. 관심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이전에 지금 파일이 계속 실습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앞에 뭐 초기 세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뭐그 init 파일 그 다음에 config 파일 설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적어줬고 어차피 서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뭘 만들든 간에 요 앞에 두 개의 동영상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아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이게 플라스크 강의가 아니잖아요. 플라스크 강의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단언컨대. 그래서 플라스크가 담고 있는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블록체인을 서비스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 이거는 책을 한 권 사세요. 책. 플라스크 책 많아요. 서점 가면. 아니면 이북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블로그 같은 거 보고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책을 하나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는 책을 사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거는 이제 대학에서 강의 나갈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 수업을 듣고 아 이거 뭐였지 필요한 부분들을 해당되는 챕터를 이렇게 찾아보는 형식으로 하는 것도 좋아요. 하는 것도. 자 이제 만들었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본론으로 계속 갈 거예요. 본론.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이거였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클립 2개나 필요했던 거예요. 3개, 4개, 뭐 이론까지. 자, 요 클래스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 수업까지 잘 따라왔으면 서버가 구축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서버를 돌려봐야 되죠. 잘 돌아가는지. 한번 돌아가는지 보는 명령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했었던 거랑 비슷하죠. 요거 이름 지어주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디버그 트루. 이게 플라스크 모드가 2개가 있거든요. 디버깅 모드가 있고 개발자를 위해서 에러 같은 것들이 나오면 에러나 뭐 예외 같은 게 나오면 어디서 어떻게 나왔어요 하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개발자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그게 무지막지하게 나오니까 너무 싫죠. 에러 나오는 게. 근데 그게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친절하게 해주는 게. 그래서 에러가 있으면 좀 잘 좀 표시해줘. 그러고 플라스크 런 하게 됩니다. 이제 가상환경 하에서 런에서 2개 옵션을 줄 겁니다. 마이너스 H 옵션은 얘는 호스트예요. 호스트 옵션은 얘를 안 써줘도 됩니다. 안 써줘도 돼요. 안 써주면은 로컬 호스트로 뜹니다. 로컬 호스트는 자기 자신이에요. 나 자신.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 자기 자신은 뭐예요? 본인 스스로의 컴퓨터 안에 자기 서버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접속을 못해요. 저는 지금 학교에 있는 실습 서버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제 컴퓨터는 여기 있어요. 여기서 VS 코드로 원격으로 연결해서 여기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로컬호스트에서 뜨면 제가 여기로 접속을 못하죠. 0.0.0.0
이건 어떤 뜻이냐면 내가 서버를 띄울 건데 외부에서 어떤 IP라도 IP가 이렇게 4개로 돼 있거든요. 숫자 4개로 점으로 구분을 하고 어떤 IP 주소로 오든지 다 접속하게 해줄게, 그 뜻이에요. 그렇게 띄워줘 서버를. 그 다음에 -P는 뭐냐면 얘는 포트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렇게 쭉 뜨면은 운영체제가 있고 운영체제 위에 애플리케이션이 막 있잖아요. 한글도 뜨고 카톡도 뜨고 엄청 뜰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띄운 서버도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앱으로.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제가 청주대에 근무하는데 청주대로 와. 교수님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주대로 와. 청주대 왔어. 청주대 건물이 한두 개예요. 그리고 건물 안에 방이 한두 개예요. 제가 지금 5층 건물에 5층에 있는데 방이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 어디로 들어와? 그거 알려줘야 되죠. 야, 찾아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777호에 있어. 그럼 요거 번호 알려줘야 되죠. 그 번호가 포트라고 하는 겁니다. 포트는 얘를 안 써도 돼요. 얘도 안 써. 얘를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 포트가 있습니다. 야, 이거 나 실행시키는 개발자가 뭐 아무것도 안 하네? 그러면 포트는 필요하니까 내가 만들어서 플라스크가 쓰는 포트로 해야지. 8080인가 그럴 겁니다. 포트를 지정을 해주면 뭐 아무거나 해도 돼요. 여러분들 막 바꿔도 됩니다. 그냥 임의로 8000으로 한번 해서 띄워볼게요. 그러면 아까 그 코드로 가서 어떻게 뜨냐면 아까 어디 갔지? 네, 이거 그대로 치면 되죠. 익스포트 플라스크 앱. 여기 우리 마이닝이라고 이름을 지어줬고 여기서 이닛 했으니까 이름은 마이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익스포트 플라스크 디버그는 true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크 이제 실행시키는 거죠. run. 그 다음에 호스트는 0.0.0.0. 그 다음에 -p 포트는 8000번. 엔터 땅 치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요거는 로컬 호스트에서도 되고 여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제 컴퓨터 서버의 IP 주소가 요거거든요. 요걸로 떠서 이렇게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윈도우 환경에서 하고 있다면 여기 여러분들이 만약에 IP타임 같은 공유기가 있으면 IP타임에 할당된 퍼블릭 IP가 여기 뜰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여러분들 컴퓨터로 갈 수 있게. 근데 외부에서 못 갈 거예요, 집에서 하면. 그 포트 포워딩을 나중에 걸어줘야 되는데 나중에 걸어주는 거 같이 할게요. 일단 지금 접속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왼쪽 클릭하고 VS 코드에서 클릭한 상태에서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야, 열 거냐? 열어봐야 되죠. 잘 열리나? 오, 열렸어요. 헬로 월드. 대박이죠. 여러분들 웹서버를 지금 띄우신 겁니다. 이게 어떤 게 뜬 거예요? 아까 뷰에서 우리가 처리한 게 나온 겁니다. 여기 슬래시 아무것도 없는 거로 왔을 때 요 함수로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우리는 헬로 월드를 리턴했죠. 여기 가보면 여기 밑에 아무것도 없죠. 슬래시하고 아무것도 없이 온 거니까. 그러면 얘가 와서 작동이 된 거죠. 헬로 월드를 보내주니까 받은 거예요. 저는 니네들이 받은 거야. 받아가지고 헬로 월드로 뿌려준 겁니다. 브라우저가 해석을 해서. 그러면 요거 getChain도 우리가 만들어 놨죠. getChain 그 라우팅으로 오면 얘가 실행되는 거죠. 요 함수가. 얘는 그냥 getChain만 리턴 할 겁니다. 그래서 한지 보려면 여기다 슬래시하고 getChain. 그래서 엔터 땅 치면 요게 리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블록체인을 받고 싶은 거죠. 사용자들이 월렛이나 이런 거를 쓰게 되면 블록체인 정보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이제 코딩을 해줘야 되겠죠. 블록체인 클래스 만들고.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됐으면 여러분 잘 하신 겁니다. 서버 끄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럼 컨트롤 C 누르면 꺼집니다. 컨트롤 C 꺼지죠. 그리고 다시 새로 고침 해보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는 로컬 호스트에서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따라오고 계시면 여기로 클릭하면 똑같이 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돼요. 안 되면 이상한 겁니다. 자, 힘드네요.
힘들어. 힘들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안 보는 거를 만들고 있으면 정말 더 힘든 건데. 자, 이제 블록체인을 실제로 코딩 할게요. 서버는 잘 돌아가. 오케이. 블록체인은 아까 했던 건데, 아까 DB 만들 때 했죠. DB 만들 때 했던 거라,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 다시 한번 할게요. 블록에는 크게 4개 정보가 있습니다. 이 넌스에서는 머클 헤드를 안 쓸 거예요, 우리는. 트랜잭션을 가지고 머클 헤드 뭐 이런 거 안 쓰겠습니다. 그냥 다 갖고 있을 거예요. 프리비어스 해시, 타임스탬프, 넌스는 나중에 한 번 더 할 거니까 이해 안 된다고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제가 꼰대처럼 설명해 줍니다. 꼰대 소나기에서 강의를 들으면 어쩔 수 없이 이해하게 되세요. 네.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얘가 블록이 완성이 되면 얘 전체를 해시를 해서 요 앞에 해시 값을 여기 담아주고 새로운 블록을 만들 때마다 타임스탬프가 찍히겠죠. 넌스 찍힐 테고 트랜잭션 찍히고. 그 트랜잭션은 요 여러 개의 거래 내역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작동되는 겁니다. 요게 새로운 블록을 만들면 리워드를 받는 거죠. 마이닝 리워드 보상금 이렇게 받는 거죠. 요거는 차근차근 다 코딩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트랜잭션이 여기 있었어요. 쭉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자기 게 하나 더 추가된 다음에 마이닝에 성공하면 그 다음 블록으로 가면 그 다음 블록에는 요 트랜잭션이 얘들이 다 없어져야 되겠죠. 왜냐면 새로운 블록에서는 새로운 블록에 새로운 거래 내역이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채굴에 성공해서 다음 블록을 만들어서 돈 받고 자기는 빠지고, 그러면 다음 블록은 거래 내역을 새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거 다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get 체인을 하게 되면 이거 전체 정보가 다 같이 날라오게 만들 거니까. 그럼 이전에 트랜잭션 전부 다 보면 되죠. 누가 언제 누구한테 맨날 몇 시에 막 다 까발려지는 거죠. 근데 모르죠. 익명성이 강하죠. 누구 건지는 몰라요. 블록체인이 이게 암흑의 세계에서 그래서 많이 쓴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은행권에서 쓰려면 자기 주민등록번호, 주소 뭐 이런 거 다 써야 되잖아요. 다 오픈되어 있는데 블록체인, 비트코인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주소만 알면 돼요. 누구든지.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블록체인 파일이라는 걸 하나 만들 겁니다. 아까 빈 파일로 만들어 놨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2개만 할 겁니다. 그래서 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이 클래스에 메소드를 2개를 넣어줄 거예요. 하나, 2개. 그래서 블록을 아까 여기에서 블록체인이 맨 처음 시작할 때 맨 처음 생긴 거 있죠. 이거는 뭐 프리비어스 해시고 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넌스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만들 겁니다. 최초의 블록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최초로 만들어 주는 블록을 창색이죠. 제네시스 블록. 이건 블록체인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끊임없이 가는 거죠. 한 500기가 이렇게 지금 돼 있다고 그러니까 엄청 긴 거죠. 자, 그 다음부터는 요게 채굴에 성공하면 새로운 블록을 만드는 함수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 함수가 요 create 블록이라는 걸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같이 코딩을 할게요. 이렇게 얘 하나, 얘 하나. 그리고 요 전체는 뭐예요? 네, 블록체인 클래스로 하나 만드는 겁니다. 얘 전체는 클래스. 얘는 메소드죠. 메소드가 1개. 제네시스 블록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블록 2개. 이렇게 만들 겁니다. 요거 만든 다음에 몇 개를 더 할 거예요. 유틸리티를 또 만들어야 돼. 유틸리티 만들고 해석해보면 뭐 딱 맞는 거죠. 요 2개만 더 해볼게요. 자, 요거를 또 제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거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은 다음에 코드 분석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들면 좋은데 근데
근데 제가 꼰대잖아요. 한 줄 한 줄 같이 코딩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라인 바이 라인으로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싫다고요? 꼰대라서? 저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듣기는 좋습니다.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패스하시면 되고, 잘 모르시면 차근차근 들으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쓸 거는 요 블록체인.py 여기서 쓸 거예요. 그러면 블록체인 파이는 어떻게 돼 있냐? 일단 필요한 것들을 임포트를 할게요. 이게 시간 정보를 써야 되니까 타임 함수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타임 함수. 그 다음에 임포트를 뭐 할 거냐면 from 마이닝이란 거 우리 만들어 놨죠. 얘 여기 중에서 얘가 패키지가 됐죠. 이닛이라는 게 있으니까 마이닝 점에 utils는 지금 안 해도 되겠다. 마이닝에서 임포트 db. 얘는 왜 db가 임포트 되는 거예요? 요 init에서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 아까도 설명했었는데 init에서 요 패키지가 호출될 때 만들어서 여기 db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그리고 여기 초기화가 시켜 놓은 거 하면서 앱에다 담아 놨으니까 요 db를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SQL 알케미 객체를 불러오고 또 뭐 하냐? 그러면 from 마이닝에 여기 모델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여기 모델 얘도 불러오겠습니다. 여기서 두 개를 불러오고 mining.models import 블락. 일단은 블락만 불러올게요. 트랜잭션은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해요. 너무 많이 나가면 머리 아파. 여러분들 머리 깨져. 안돼. 네, 살아 계셔야 되니까.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려면 힘들잖아요. 천천히 하면 되지. 클래스 블록체인 이렇게 해줄게요. 우리 함수를 만들 땐 이렇게 만들죠. def 블록체인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뭘 써주죠. 클래스는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 뭐 받을 거 있으면 아규먼트 파라미터 여기서 받는 거고, 클래스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뭘 상속받을 거면 클래스는 요 안에 여기에 뭔가 써주잖아요. 이렇게 뭔가 써줘요. 왜 안 써져? 뭔가 적혀 있어요. 적히면 얘는 상속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간단하죠? 아무것도 안 쓰면 아무것도 상속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다 지울게요. 문법이 너무 이쁘죠? 제가 이래서 파이썬을 좋아해요. 자바나 C 언어 같은 C++은 이게 뭐 쓰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def 얘는 뭐냐면 블록체인 클래스라고 설명문을 블록체인 클래스요.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 클래스가 인스턴스화 돼서 객체로 만들어질 때 최초에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정의를 하는 게 init 함수입니다. 이렇게 쓰라고 파이썬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인자를 또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뭐 이렇게 써놓을게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일단은 나중에 수업이 진행되면서 여기다 막 써줄 거예요. 초기 이 블록체인이라는 걸 처음 만들 때 해야 될 일들을 쭉 적어줄 겁니다. 처음에 할 거는 아무것도 없으면 저거를 제네시스 블록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그걸 만드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름을 create 제네시스 블록. 셀프로 들고 있어야 되겠죠. 받는 건 없어요. 그리고 리턴 값은 true, false로 알려줄게요. 얘는 안 적어도 되는 거 아시죠?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왜 적어주냐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걸 읽을 때 리턴 값이 뭔지 좀 알려주고 싶다 참고용으로.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리턴 값을.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제네시스 블록을 생성한다 써주고요. 이제 실제로 쓸 거는 여기 블록이 있죠. 요 블록 여기에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만들어 블록이 있을 텐데 블록에 혹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본 다음에 여기에 블록이 아무것도 없다면 제네시스 블록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블록이 여기 있는 걸 다 불러와 일단. 저는 이렇게 코딩했어요. 좀 무식한 코딩인데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불러줄게요. 만약에 블록이 있니? 그래서 이걸 다 불러오는 명령어가 이거예요. 블록이라고 써주고 점 찍고 요 블록이 얘가 얘를 상속받았잖아요. 이 모델 객체가 들고 있는 거예요. 쿼리라는 메서드를. 그리고 all 하면 요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날린 다음에 이거 DB SQL로 쓰려면 select 뭐 어쩌고 저쩌고 from 어쩌고 저쩌고 한참 써줘야 되는데 간단하죠. 그래서 만약에 있으면 있는 거를 다 불러다가 리스트로 만들어서 리턴하고 없으면 none이 리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없다 그럼 none이 리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if 블록체인 exist가 있으면 그냥 프린트 할게요. 프린트 그냥 좀 알아보기 쉽게 사전으로 프린트 할까요? 상태는 fail to 왜냐하면 블록이 있으면 제네시스 블록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냥 쓰고 싶은 얘기 써주는 겁니다. 에러는 블락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블락 already exist 뭐 이렇게 써줄까요? 자, 블록이 있으면 return false 하면 되겠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나고 만약에 블록이 있으면 그냥 요거 프린트하고 false를 리턴 할 테고 블록이 없으면 만들면 되죠. 그래서 블록을 새로 만들 건데 블록을 새로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 객체를 만들면 되죠. 객체를 만들어서 커밋하면 여기에 그냥 자동으로 지가 들어가게 그렇게 해주는 게 어떻게 하냐면 블록 한 다음에 가로 열고 여기에 있는 값들을 순서대로 써주면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id는 자동으로 부여돼요. 프라이머리 키가 없으면 지가 SQLite가 지가 알아서 써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previous C는 previous hash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빈 사전을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넌스는 일단 없죠. 우리 넌스는 그냥 0 아무것도 없으니까 넌스는 다음 시간부터 하시면 돼요. 타임스탬프는 타임 현재 시간을 찍어줘야 되니까 타임 이렇게 하면 현재 시간이 실수로 나와서 여기에 저장되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어딘가에 담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변수에 담을게요. 얘를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할까요? 여기 변수에 담아두고 이 변수를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주면 되죠. 어디에? 얘한테 넣어줄 겁니다. 얘한테 넣어주는 명령어가 어떻게 되냐면 db 아까 불러온 거 있죠. SQL 알케미 객체 얘를 여기서 임포트 했잖아요. SQL 알케미한테 시키는 거죠. 야 세션을 열은 다음에 연결을 한 다음에 add 하나 추가해. 그래서 제네시스 블록
추가하고, 추가가 끝났으면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써. db.session 연결된 상태에서 커밋. 실제로 쓰는 거를 커밋이라고 합니다. 커밋.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네시스 블록을 만들었으니까 true 아니면 false로 리턴하기로 했으니까 여기는 잘 됐으면 return true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여기가 제네시스 블록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예, 크리에이트 블록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크리에이트 블록 하나 만들려면, 블록을 만들려면 넌스가 있어야 되고 프리비어스 해시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개를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여기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쓰는 겁니다. 여기다, 여기 좀 칸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 써야 되죠. 클래스 밑에 요 밑에 자식이 돼야 되겠네요. def create 블록 해서 뭘 만들 거냐면, 뭘 만들지? 셀프가 일단 있어야 되겠죠. 셀프. 그 다음에 넌스가 있어야 돼요. 넌스의 자료형은 정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previous hash. previous hash는 문자열로 받을게요. 자료형은 문자형이고, 기본값을 none이라고 주겠습니다. none. 그런 다음에 얘는 그래서 새로운 블록을 생성한다. 설명문을 좀 넣어주면 좋겠죠. 이쁘겠죠, 이렇게 하면. 그러면 db의 세션에 넣으면 되죠. add. 아까 했던 거 요거 add. 요거를 해서, 아까는 여기 변수로 만들어서 줬는데 이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쓸게요. 블록을 여기서 만들면 되죠. 블록에 여기 했던 거 그대로 여기다 쓸 겁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탭이 왜 안 먹지? 탭이 안 먹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뭐를 넣어주면 돼요? 프리비어스 해시는 프리비어스 해시를 받겠죠. 이거 그대로 넣어주면 되고, 아까 제네시스 블록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넣어준 거고, 지금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넌스는 넌스를 받아서 넣어줘야 되니까 넌스.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는 타임스탬프. 근데 모델에 얘는 필요 없죠. 자동으로 되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여기 db를 넣다가 혹시 에러가 날 수도 있잖아요. 에러가 나는 거 좀 안전하게 코딩을 하기 위해서 try except를 한번 날릴게요. try, 요 부분을 try 해보고, 탭키가 안 먹으니까 아주. 잠시만요. 탭키가 안 먹어가지고. 난감하네요. 탭키가 안 먹으니까. 잠시만요. 네, 갑자기 탭키가 안 먹어가지고. 네, 트라이를 하나 넣어줄게요. 그래서 지금 탭키 블록 탭 이렇게 하고, 얘를 한번 해본 다음에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면
try except 에러죠. 이거는 이제 고정으로 다 쓰는 거죠. 에러 내용을 출력해주고 false를 리턴할게요. 블록 on database. 나중에 제가 보기 편하려고 써주는 거예요. 디버깅 하려고. 에러가 많이 날 수 있으니까. 에러 내용을 한번 써주겠습니다. 주고 에러가 나면 return false. 에러가 안 나면 여기다 넣어주면 db.session 연결된 상태에서 commit 되죠. 바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작성이 됐죠? 그러면 다 됐고 근데 문제가 좀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틸리티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 내용 중에 요거 있죠. sorted 요거 그 다음에 get 블록체인 가져오고 제이슨으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요거까지 만들면 되겠네요. 요거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왜 만드는지는 코딩을 하면서 설명을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자, VS 코드로 가고 유틸리티를 하나 만들 건데 아까 만들어준 것 중에 블록체인 유틸이라고 있죠. 유틸스에 여기에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블록체인 유틸스 .py 블록체인에 관련된 유틸리티를 만들래 요거죠. 요거를 빈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나중에 이거를 해시를 해야 되잖아요. 해시하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리스트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리스트를 가져오는 거를 여기다가 만들어 줘도 되고요. 클래스 안에 메소드로 만들어 줘도 되는데 저는 그냥 유틸리티를 따로 빼서 유틸리티에다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그 블록체인 리스트를 가져오게 전체 블록을 다 가져올 수 있는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필요한 게 from mining 블록체인에 import 블록체인 좀 전에 만든 이거죠. 블록체인.py에 자신 그리고 from 지금 models mining에 모델에서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뭐를 불러가고 트랜잭션 여기 모델에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 두 개 불러올게요. 얘랑 자, 그래서 먼저 만들 거는 유틸리티를 지금 만들어 놓을게요. sorted dig by key 이렇게 할게요. 일단은 써놓고 설명할게요. 그래서 뭐를 받을 거냐면 unsorted dig을 하나 딕셔너리를 하나 받을게요. 얘는 자료 구조는 딕셔너리. 얘를 받아서 리턴을 뭐를 할 거냐면 리턴 바로 할게요. 컬렉션스에 임포트 컬렉션 하나만 할게요. 얘는 내장 함수인데 컬렉션스에 점 찍고 어떤 메소드가 있냐면 오더드 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더드 딕. 얘는 사전이 들어오면 키값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해주는 유틸리티예요. 그래서 얘를 뭐를 넣어줄 거냐면
여기에 sorted. 그래서 unsorted tick. 얘는 요거에 원래 있는 거예요, 안에. unsorted tick. 얘를 받아서 집어넣어주고, unsorted tick의 items 기준으로 모든 아이템들을 들고 할 건데, 키 값은 뭐를 기준으로 할 거냐? 람다 함수 쓸게요. 람다의 입력 값은 keys. 실제로 키 값은 키에 각각 0번째 요소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얘는 뭐 굳이 다 이해할 필요 없고요. 뭘 하는 거냐면, 사전이 딕셔너리에서 좀 여유가 있구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보세요. A라는 사전을 만들었어요. A라는 사전은 name은 뭐 홍, 그 다음에 뭐 age, 나이는 18. 이렇게 해서 사전을 만들었어요. 얘랑 B라는 사전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얘는 age 18, name은 홍, 이런 사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A랑 B랑 같은 건가요? 사전은 파이썬 기본 문법을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전은 순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전에서 데이터를 찾을 때는 뭐 A의 뭐 name 이렇게 하면 이거 홍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name이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순서랑 상관없습니다. 사전은. 그게 사전이에요. 순서에 상관없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가.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 국어사전 같은 거, 영어사전 찾을 때 키값으로 찾잖아요. 단어로. 그럼 키로 찾으면 그 단어의 뜻이 있죠. 그렇게 찾는 거라서 얘랑 같은 거예요. 사전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얘를 0과 1로 쭉 만들어요. 0과 1로. 0과 1의 구조로 만들 수가 있겠죠. 제이슨 덤프를 하면 문자열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얘랑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순서가 틀리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해시를 할 때는 이 거래 정보 같은 게 쭉 있을 건데, 이거를 통으로 해시를 하잖아요. 해시를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얘를 해시한 값하고 얘를 해시한 값은 틀리겠죠. 똑같은 사전인데 해시 값이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정렬을 해주는 겁니다. 키 값을 기준으로. 그 정렬해주는 함수가 요거예요. 요거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키 값을 기준으로 가나다 알파벳 순으로 쭉 정렬을 해주면 어떤 사전이 똑같으면은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네, 그런 겁니다. 한번 예제를 통해서 볼까요? 그게 진짠지? 제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꼰대이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알려주고 갈게요. 자, 지금 파이썬을 제가 밑에 터미널을 보세요. 제가 쭉 설명을 자, 파이썬 이렇게 친 다음에 간단하게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name은 홍, 노로 할까? 제 이름 노. 그 다음에 age는 사전을 간단하게 한번, 저는 18살 이렇게 만들고, 그럼 A는 이렇게 나오죠. 그럼 B라는 사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순서를 다르게 해봤어요. 그래서 age는 18살이고 name은 노야. 또 B는 사전 잘 만들어졌죠. 그럼 A하고 B하고 같나요? 이거 어떻게 나와요? 같아요. 왜냐하면 순서가 얘가 이름이 먼저 나오고 여기는 나이가 먼저 나왔는데 키 값을 기준으로 다 비교를 해보니까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랑 얘는 같아요. 근데 해시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전 전체를 해시를 할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import
제이슨이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파이썬에. 얘를 임포트 한 다음에 제이슨 덤프 덤프 하면 파일로 만들어주고, 덤프스 하면은 그냥 바로 뱉어냅니다. A를 덤프해 볼까요? 문자열로. 그럼 이렇게 나와요. 여기 양 끝에 이렇게 따옴표가 있으면 얘는 어떤 자료 구조가 뭐죠? 문자열인 거죠. 얘 자체를 문자열로 만들어준 거예요. A를. 그러면 B는 순서대로 문자열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거를 샤256을 돌릴 거예요. 근데 해시 값이, 입력 값이 틀리면 해시 결과 값이 틀려질 거 아니에요. 두 개가 같은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했던 거를 A를 A 덤프 여기로 한번 저장해 볼까요? B는 B 덤프. A는 이거 A 덤프 이거, B 덤프는 이거죠. 그럼 A랑 A 덤프하고 B 덤프가 같나요? 이거 어떻게 나올까요? 얘 폴스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전을 해시를 해도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내용 전체를 다 해시를 할 건데, 이게 사전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딕셔너리나 제이슨 형태를 바로 해시를 할 건데, 거래 내역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순서가 틀리면, 해시 값이 틀리게 나오면 그 블록체인은 누군가 해킹당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순서를 맞춰주기 위한 어떤 간단한 함수가 하나 필요해서 만든 게 요겁니다. 얘를 만들 거고, 그래서 얘를 만들어서 아까 유틸리티 어디였죠? 갑자기 여기서 제네시스 블록 만들 때 여기서 얘를 호출해다 쓸게요. 얘를 무조건 항상 같이 쓰는 걸로. 그래서 얘를 유틸리티를 만들었으니까 from utils에 블록체인의 import sorted dig, 요거 맞는 거 여기서 임포트 한 다음에 여기를 입력 값을 unsorted dig으로 줄게요. 그래서 sorted에 그냥 빈 사전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빈 사전인 거 아시죠? 사전 생성자. 자, 그렇게 하고 여기 좀 수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계속 하는 게 유틸리티에서 사용자가 블록체인을 요청하면 다 만들어서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유틸리티로 하나 만들게요. get def에 get chain. 야, 체인 전체 줘. get 블록체인이라고 할까요? 야, 블록체인 전부 다 줘. 얘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블록체인 정보 가져오기.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쓰고, 여기 이거를 하면 되겠죠. 블록체인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블록체인 이그지스트에서 아까 블록에서 점 쿼리 날려서, 만약에 블록체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if not 블록체인 exist 없으면, 블록체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무것도 리턴 안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네시스 블록을 만들어야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요청이 오면. 그러면 제네시스 블록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get 블록체인을 하나 만드는데, 얘는 어떻게 만들면 돼요? 그냥 블록체인
아까 임포트 한 거 있죠. 우리 만들어 놓은 클래스 한 다음에 요 안에 create genesis 블록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블록체인 점 create 호출하면 되죠. 그럼 create genesis 블록이죠. genesis 블록 하나 만들게요. 만들 거에 없으면, 만약에 있으면 얘가 실행이 안 되겠죠. 있으면 할 거면 return 블록체인을 리턴하면 돼요. 전체 리턴하면 됩니다. 리턴하는 거를 이게 함수가 길어지니까 별도의 함수를 하나 더 쪼갤게요. 그래서 build 블록체인 제이슨으로 리턴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얘를 호출을 해서 이 결과값이 나오면 블록체인을 왜냐하면 그냥 블록체인을 리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를 어떤 형태의 자료 구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브라우저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제이슨 형태로 만들어서 보낼 겁니다. 보내는 거는 여기 만든 게 있으니까 얘를 그대로 하나 만들게요. 얘는 입력받는 건 없고 리턴은 나중에 까먹을 수 있으니까 딕셔너리로 리턴 할게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얘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모든 데이터를 추출할 겁니다. 추출하고 그래서 딕셔너리 형태로 가공해서 리턴 해줄게요. 그러면 맨 먼저 DB에서 모든 정보를 불러야 되죠. 요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블록을 다 가져오면 되죠. 블록스라고 할게요. 그래서 블록에 쿼리 점 필터는 뭐냐면 조건을 붙여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것들을 가져올 때. 그래서 저는 어떤 조건을 주고 싶었냐면 가장 최근에 만든 거의 역순으로 가장 최근에 만든 순서대로 블록을 불러오고 싶어요. 왜냐하면 블록이 이건 참 블록이 여기 만들어지는 게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서 만들고 여기서 만들고 여기서 만들고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음에 이 블록이고 이거 다음에 이 블록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순서대로 꺼내 와야 되니까 이걸 필터를 걸은 겁니다. 시간 순서 타임 스탬프라는 정보를 우리가 갖다 줬으니까 요 정보 순서대로 좀 꺼내와 요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블록 체인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순서대로 하려면 쿼리에 필터 이렇게 쓴 다음에 필터에 뭘 기준으로 할까요? 블록이라는 거에 보면 타임 스탬프라고 있어. 요거를 기준으로 해줘. 그리고 점 오더 바이 그래서 블록에 타임 스탬프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타임 스탬프가 오름차순으로 이제 필터를 걸어서 그 순서대로 쭉 여기로 리턴을 해서 블록에 넣어줄 겁니다. 만약에 있다면 있겠죠? 없으면 여기서 하나 만드니까 하나 이상은 반드시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사전으로 리턴할 거기 때문에 딕셔너리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 리절트라고 할게요. 딕셔너리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리턴할 거냐면 사전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체인에서 체인은 빈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이 쭉 담겨져 있겠죠. 이 각 블록에 연결된 트랜잭션 얘네들. 그러면 어떤 블록이 있으면 그 블록에 해당되는 트랜잭션들을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얘 이름을 트랜잭션 풀
빈 사전을 하나 만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블록이 계속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블록을 계속 불러오면 되죠. 첫 번째 블록을 꺼내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블록을 꺼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정보를 쓰고 요 블록에 점 찍고 트랜잭션들이 잔뜩 달려 있겠죠. 그걸 순서대로 다 트랜잭션 풀에 넣어주면 되겠죠.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코드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블록을 여기서 불러왔으니까 블록 4 블록 in blocks 블록수를 다 돌아가면서 불러올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블록에 넣어주면 되죠. 어떻게 넣어주면 돼요? 리절트 틱에 아까 정의한 거에 여기에 체인이라고 하나 만들어 놨죠. 체인에다가 뭘 넣어줄 거냐면 어펜드를 할 겁니다. 어펜드. 뭐를 어펜드 하면 돼요? 얘 사전을 어펜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게 nonce previous hash timestamp transaction 요게 들어가야 되죠. 얘가 요거를 다 순서대로 넣어줄게요. 첫 번째 블록 이 블록스에 다 있는데 첫 번째 블록 꺼내서 요거에 요 정보 요 정보 요 정보 요 정보 하고 요거는 여기 쭈루룩 달려 있을 테니까 요 백 레퍼런스 해가지고 불러오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게 nonce 그러면 이 블록에 점 찍고 nonce라고 있었죠. nonce 불러와서 그 다음에 previous hash 있죠. previous hash는 블록이 들어있겠죠. 블록 점 previous hash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도 있죠. 타임스탬프는 블록 안에 들어있죠. 당연히. 그 다음에 트랜잭션은 어디 있어요? 없죠. 해당되는 거 찾아야 되죠. 그러면 트랜잭션 풀의 트랜잭션은 쓰라고 해줄게요. 트랜잭션스는 요 블록에 해당되는 트랜잭션을 다 갖다가 여기다 붙이면 되죠. 트랜잭션을 리스트로 갖다 붙일게요. 그러면 이걸 찾는 걸 또 한번 해줘야 되죠. 찾는 거를 별도의 리스트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 def로 하나 더 만들게요. def get transaction list. 그래서 얘가 호출되면 뭐를 리턴하면 되냐면 해당되는 블록에 딸려있는 트랜잭션들을 다 뽑은 다음에 리스트로 담아서 리턴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 블록 정보가 필요하니까 저는 블록을 받겠습니다. 블록은 자료형은 블록 우리가 만든 거 이렇게 받아서 얘는 나중에 헷갈리니까 블록에 트랜잭션 객체를 블록에 해당하는 트랜잭션 객체들을 사전으로 리스트로 변환하는 리스트를 리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얘를 주면 되죠. 얘를 호출하면 될 겁니다. 이 함수를. 근데 블록 정보가 필요하니까 얘를 주면 되죠. 현재 있는 블록을 블록 그러면 트랜잭션을 아까 임포트 했죠. 트랜잭션에서 얘 똑같이 쿼리 all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어디다 넣어주면 돼요? 일단 변수 하나에 넣겠습니다. 트랜잭션 exist 만약에 not 트랜잭션 exist 트랜잭션이 없으면 리턴하면 되죠. 빈 리스트를 리턴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블록에 딸린 트랜잭션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으면 트랜잭션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빈 리스트 빈 거를 리턴하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러면 있으면 이 트랜잭션이 하나라도 있으면 해당되는 블록에 해당되는 트랜잭션을 찾아야 되겠죠. 찾을게요. 그러면 일단은 빈 리스트로 시작할게요. 트랜잭션 리스트. 일단 아무것도 없어요. 빈 리스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는 이렇게 코딩해 봤어요. 트랜잭션스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블록을 받았죠. 블록 점점 찍고 트랜잭션스. 얘가 어디서 불러오는 거냐면 모델에서 불러오는 겁니다. 얘 백 레퍼런스는 블록이라는 데에서 트랜잭션스라고 호출을 하면 요 블록이 포린키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트랜잭션을 주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현재 여기 검사할 때 해당되는,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블록이면 첫 번째 블록을 주면 첫 번째 블록에 연결된, 포린키로 연결된 모든 트랜잭션 리스트를 다 받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다음에 순서대로 붙이면 되죠. 그때부터는 for in transactions. 그래서 트랜잭션 리스트에 붙이면 되죠. 여기에 어펜드 해서 어떻게 사전으로 어펜드 하면 되죠. 사전을 만들어서 어떻게 붙일 거냐면 send 블록체인 주소 addr, 요거는 요 트랜잭션에 있겠죠. 트랜잭션에 점 찍고 send addr, 여기 있죠. 얘 주고 또 누구 주면 되나요? 리시브 받는 사람, 블록체인 주소는 트랜잭션에 이렇게 보내고, 어마운트도 있죠. 여기 어마운트도 리턴해서 보내줘야 되겠죠. 금액, 트랜잭션의 어마운트, 이렇게 해서 보내주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해당되는 요 블록에 해당되는 트랜잭션 정보를 쭉쭉쭉쭉 한 다음에 리스트에 어펜드해서 다 끝나면 리턴해 주면 되죠. 트랜잭션 리스트, 얘를 리턴해 주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트랜잭션 리스트까지 만들었습니다. 요거를 만든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 새로운 블록을 만들려면 블록 자체를 해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요 프리비어스 해시, 잠깐만 지워볼게요. 요 프리비어스 해시는 뭐냐면 이거 전체를 SHA-256으로 돌린 값이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해시하는 게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유틸리티로 담아 놓을게요. 그러면 해시를 하나 만들게요. 나중에 우리 써야 되니까 오늘 내친 김에, 저도 힘들긴 한데 해시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해시는 블록이 넘어야 되겠죠. 블록은 딕셔너리로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DB 구조로 받으면 이해를 못하니까 딕셔너리로 바꿔서 넘길게요. 넘기면 결과는 SHA-256 끝나면
문자열로 리턴이 되겠죠. 해시 값은. 그래서 소티드 블록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티드 블록 만드는 거는 아까 위에서 만들어 놨죠. 유틸리티에서 얘를 호출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호출할 거냐면 이건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제이슨 패키지에서 덤프를 할 건데, 덤프를 할 때 제이슨 임포트 안 했나 보네요. 임포트를 할 때 옵션을 하나 걸어주면 입력값은 블록이고, 그 다음에 솔트 키라는 게 있습니다. 솔트 키에 true를 주면 지가 알아서 소팅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얘를 해시를 날리면 되죠. return 해시 리브가 있어야 되겠네요. 여기서 import 해시 리브 임포트 한 다음에 해시 리브 .sha 256 하고 소티드 블록을 바이트 코드로 인코드 해야 되겠죠. 여기 얘는 문자열일 겁니다. 문자열을 문자를 아까 봤죠. 덤프 한 거 인코드 하고, 이게 결과가 나오면 객체가 생성되는데 그 객체를 헥스 다이제스트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 전체를 리턴 해시하는 것까지 내친 김에 나중에 계속 쓸 거라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 잘 됐나요? 잘 됐으면 어디까지 했죠?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까먹으니까 여기까지 했으니까 메인 뷰에서 적용했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거 슬라이드 요거는 제가 지금 안 만들었는데 요거는 코딩을 안 했어요. 얘는 잘 나오는지 보려고 제가 테스트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같이 코딩을 안 했습니다. 얘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mainviews.py에 적용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네, mainviews.py에 아까 어디가 돼 있었죠? mainview. 잠깐만 위로 올라갈게요. 정신 없을 텐데. 요거였죠, 요거. 메인 뷰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냥 블록체인 이렇게 써놨어요. 체인을 가져와서 체인을 리턴해야 되는데 아까 그 전 동영상에는 제가 체인을 안 만들어 가지고 그냥 대충 리턴했잖아요. 이걸로 바꿔 놓겠습니다. 얘로. 그래서 지금 어디 하고 있죠? 네, 여기 하고 있죠. 그러면 다시 VS 코드로 가서 mainviews.py로 가보면 리턴해서 getChain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를 써줘야 되겠죠. 이제 코드가 완성이 됐으니까. 여기서 보면 제가 서버를 껐나요?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화살표 키를 위로 치면은 최근에 했던 명령어를 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다. 뭐가 잘못돼 있죠? 제가 한번 확인하고 올게요. 어디가 또 잘못돼 있는 모양인데. 아주 사소한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요 마이닝이 있는 폴더로 이동해야 되는데 제가 터미널을 껐다 켰다 몇 번 하면서 또 제가 CD 해서 여기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요 장소로. 그래서 다시 돌려볼게요. 마이닝 익스포트 하고 디버그 트루 키고, 네, 그럼 돌아가죠. 그래서 여기 클릭해서 열어보면 여기였죠. 여기에 getChain 이렇게 하면 얘가 날라왔잖아요. 근데 원래 블록체인이 날라와야 되는데 얘를 좀 수정해주는 작업을 할게요. 거의 다 끝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했던 거를 일단 지워버리고, 우리가 만든 게 어디 있죠? 블록체인 유틸에 있죠. 얘 여기에. 그러면 블록체인 불러오면 되죠. 그래서 유틸리티에서 불러와야 되니까 유틸리티가 아직 임포트 안 돼 있죠. 그러면 from mining.blockchain utils에 블록체인 유틸스에 임포트 얘만 호출하면 되죠.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될 테니까 get blockchain. 그래서 얘는 get blockchain 불러오면 지가 DB 다 뒤진 다음에 트랜잭션 찾아내고 딕셔너리를 만들어 줘서 얘가 최종 리턴은 이 되겠죠. 우리 코딩 해준 대로. 그 다음에 리스폰스를 만들게요. 리스폰스를 이거를 호출한 대로 줘야 되니까 사전으로 줄게요. 그래서 체인은 블록체인을 만들었죠. 블록체인에 여기 만든 거 여기 가져왔죠. 요거에 요 체인이 있겠죠. 체인. 네, 체인을 넘겨주면 되겠죠. 점 get. 네, 똑같은 겁니다. get으로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사전이니까 이렇게 해서 체인 이렇게 써도 되고 get으로 써도 되죠. 점 get.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냥 인덱싱을 하면 만약에 이게 없으면 에러가 나죠. 그냥 소프트웨어가 중단되는데 get을 쓰면 이게 만약에 없으면 none이 리턴 되죠.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none이 리턴 되게. 그런 다음에 return JSONify 에서 리스폰스를 리턴 하겠습니다. 얘를 JSON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하고 인터넷을 타고 다닐 때는 얘는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자료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0과 1로 만들면 보낼 수가 없어요. 문자 같은 거를 만들어서 보내야 인터넷하고 웹 서버하고 브라우저 사이에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데 그거를 막 바꿔주는 함수가 얘예요. 그래서 리스폰스 코드는 200을 줄게요. 200 이렇게 해서 리턴 하겠습니다. 자, 리턴이 잘 되나요? 이게 반영이 돼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래서 getChain을 다시 불러볼까요? 안 돼 있네. 서버를 껐다 켜보겠습니다. 그러면 no module named import 또 난리도 아니네요. 오우. 네. 어딘가에 있겠죠? 제가 에러를 잡아보고 다시 올게요. 자, 에러 봤더니 네, 정신없죠? 에러를 만나면 네, 되게 즐거워 하셔야 됩니다. 저도 되게 피곤한데 즐거워요. 에러를 보니까 그렇게 즐겁진 않은데 이걸 쳤더니 요게 no named 이렇게 제가 좀 살펴봤어요. 잠깐 보고 여기가 난 데가 5번 라인이니까 여기 클릭해서 가면은 여기래요. 여기가 utils라는 게 없대. 보니까 요 마이닝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마이닝 컨트롤 C. 마이닝에 utils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들어있겠죠. 다시 서버로 실행시키려고 하니까 또 에러가 났어요. 보니까 서큘러 임포트 에러가 났어요. 순환 참조, 상호 참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얘를 부르고 얘는 나를 부르고. 이거 코딩 깜빡 잘못하면 이거 맨날 나옵니다. 저도 이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어디야? 여기네요. 야, 네가 블록체인에서 sorted by key를 부르고 있는데 sorted by key가 있는 데에서 블록체인 너를 부르고 있다. 너 이상한데? 서로가 서로를 부르면 어떻게 하란 얘기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거죠. 그래서 잘 살펴보니까 내가 이걸 왜 불렀었던가 블록체인에서 요거를 하려고 했죠.
근데 이게 잘못돼 있었어요. 왜 하냐면 프리비어스 해시는 이전 블록을 해시한 값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소팅을 했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알려주셔야죠. 제가 실수하고 있으면. 앞에까지만 수업 듣고 여기까지 안 들으면 에러 납니다 이럴 것 같은데. 그래서 해시를 넣어줘야 되죠. 우리 해시는 어디서 만들었어요? 유틸리티에서 만들었잖아요. 해시. 얘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임포트 하는 게 아니라 해시를 임포트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해시가 너무 짧으니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임포트를 약간 다르게 할게요. 여기서 utils에 임포트해서 블록체인 utils에 import 블록체인 utils를 임포트 할게요. 얘를 임포트 하는데 여기서 해시 이렇게 달리면 빈 사전이 빈 블록이 되는 거죠. 제네시스 블록에서는. 제가 이거 해시를 임포트 해도 되는데 왜 요거를 썼냐면 요 짧은 함수들은 제가 기억력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디서 불러왔는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름이 짧은 것들은.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렇게 써줍니다. 나중에 기억 잘하게 하려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돌아갔는데 이거 잘 되나? 오픈. getchain이 돼야 될 텐데. 인터널 서버 에러네요. 또 뭔가가 잘못되어 있네요. 이런 게 나타나면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셔야 됩니다. 한번 확인하고 올게요. 제가 어이없는 실수를 한참 삽질하다 찾았습니다. 저도 에러를 찾느라고. 제가 미리 코딩을 해놓고 다 돌려봤었는데 한 줄 한 줄 손 코딩하면서 하다 보니까 에러가 이렇게 발생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 실수가 뭐였냐면 이 에러 내용이 요 밑에서 보시면 non type object has no attribute get. 제가 여기서 메인 뷰에서 블록체인을 가져온 다음에 get을 호출을 했죠. get. 왜냐면 요거를 받아보려고. 근데 제가 리턴을 안 했어요. 리턴을. 사전을 열심히 여기 만들어 놓고 리턴을 안 하니까 파이썬은 리턴 얘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저거가 되거든요. none이 리턴 되거든요. 그래서 리턴을 안 했던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 풀을 만들게 되는데 각 블록에 트랜잭션 리스트가 있으면 해당되는 거 찾아서 주죠. 찾아서 주는데 맨 마지막 노드는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 블록은?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새로 생성된 것들은 그 트랜잭션이 따로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코드도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는 제가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맨 마지막 노드일 경우에는 별도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생성된 노드일 경우에는 트랜잭션 풀을 생성을 한다 이거죠. 트랜잭션 풀이 없으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거의 끝났어요. 네.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리턴하는 값이 여기 블록이 있으면 데이터베이스로 설계하다 보니까 여기 트랜잭션들이 쭉 달려 있죠. 트랜잭션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쭉 달려 있죠. 그리고 여기에 블록이 있으면 여기도 트랜잭션들이 쭉 달려 있죠. 거래 내역이. 그리고 마지막에 트랜잭션을 생성하면 마지막 노드는 여기에 딸려 있는 게 없을 수 있죠. 트랜잭션이 아예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리턴이 안 될 수가 있죠. 얘가 트랜잭션 풀이 없을 수가 있어요. 해당되는 정보가. 그래서 해당되는 정보를 하나 추가로 만들겠습니다. 라스트 블록을 넣어서 지금 막 블록을 생성했는데 거래가 또 추가되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맨 마지막 블록은. 그래서 그거는 라스트 블록이라고 이름 짓고 타임스탬프에 얘는 내림차순 정렬한 다음에 첫 번째
트랜잭션 풀이 있는지 찾아보는 거죠. 앞에 있는 걸로. 그거로 리턴을 한번 해보면 요거까지 넣고, 그리고 요 줄이 빠진 거하고 요거 리턴 안 했던 거, 이게 제일 컸죠.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네. 리턴하고 다시 서버를 돌리면 다시 겟체인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체크 제가 디버깅 하느라고 임시로 넣어놨던 건데, 이거 지우고 D에 얘를 추가한 거죠. 마지막 블록에. 볼까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리턴 값이. 잘 보이시나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네시스 블록을 만들었으니까 제네시스 블록만 있겠죠. 블록체인 DB에 가보면 얘가 하나 딱 만들었죠. 넌스 0 해서 타임스탬프 찍히고, 이건 빈 사전으로 찍어낸 값일 겁니다. 빈 사전으로 만든 해시한 값 들려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하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체인을 계속 이제 트랜잭션을 넣어가지고 블록이 계속 추가되는 거는 다음 동영상에서 할까 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 합시다. 네. 그래서 터미널에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되죠. 아까 했던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은 잘 작동을 하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귀찮은 거죠. 쉘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게요. 자, 보세요. 할 때마다 이거 치고, 아유, 디버그 툴을 어디 갔어? 이거 치고, 이거 쳐야 되잖아요. 이 치는 거 너무 번거롭죠. 이거를 쉘 스크립트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제가 하나 만들어 놨는데, 컨트롤 X, 그냥 아예 없다고 치고, 자동으로 이거를 실행시키는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예, 삭제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요 작업 폴더 밑에 마이닝이란 서버가 있는 폴더 밑에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이름을 run mining.sh, 확장자를 sh라고 붙여야 됩니다. 지금 윈도우는 배치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배치 파일을 오늘 안 할 거예요. 윈도우 쓰시는 분은 3번 연속으로 치세요. 계속.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있죠. 컨트롤 C 해서 요거를 순서대로 써주는 겁니다. 요거 있죠. 요거 복사해 가지고 컨트롤 C 해서 나 붙여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있죠. 컨트롤 C 해서 붙여놓고, 여기죠. 여기 컨트롤 C 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게 요거였죠. 명령어 컨트롤 C 컨트롤 V, 똑같죠. 아까 했던 거랑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컨트롤 해서 저장됐겠죠. 자동 저장 됐으면 그때부터는 요 3개의 명령어를 따로 칠 필요 없이 이 쉘 스크립트를 작동시키면 됩니다. 쉘 스크립트를 작동시키는 명령어는 리눅스에서 점 찍고, 점은 쉘 명령어를 실행하라는 명령어예요. 점. 그래서 배시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점 찍어도 됩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다 점 찍습니다. 점 찍고 지금 만들어 놓은 요거 있죠. 요 파일을 실행시키면 지가 자동으로 따라락 작동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동되면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에러가 있잖아요. 그럼 서버가 중지가 되는 게 아니라 프린트 이렇게 써 있으면 에러가 생기면 요게 지가 자동으로 다시 업로드를 해줘요. 퐁 이렇게 써줘 볼까요? 그럼 다시 시작했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하면은 에러 내용이 여기로 그냥 바로 뿌려집니다. 야, 프린퐁이란 거 없어. 이렇게 이런 명령어가 디파인 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시 여기 수정하잖아요. 프린트 헬로우 이렇게 쳐볼까요? 이러면 지가 서버 변경 내용이 있으면 서버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실행시켜 보면 잘 작동을 해요. 이렇게.
얘가 쉘 프로그래밍이에요. 여기에 뭐 변수도 집어넣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거를 앞으로 가면서 조금씩 더 할 겁니다. 하면은 그때그때 이제 뭐 들으시면 돼요. 오늘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다 했죠. 요거 했고 런 하는 거 해봤고,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약간 아쉽지만 좀 기다리세요. 배치 파일은. 다음 강의는 뭘 할 거냐면 거래 클래스를 작성을 할 겁니다. 강의가 더 길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퍼 하면은 트랜잭션을 추가해서 여기에 반영되는 걸 해야 되겠죠. 여기 요 부분 트랜잭션이 지금 아무것도 없죠. 제네시스 블록이니까 트랜잭션을 실행을 하면 계좌이체를 하는 거죠. 막 하면 여기에 추가되는 거, 마이닝 되면 새로운 블록이 생기는 거, 거기까지는 안 하고 요거까지만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 할 거니까. 제 강의가 원래 꼰대성 강의라서 죄송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를 꼰대라고 부르나? 어찌됐든 간에 순서대로 차근차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강의가 상당히 길어졌는데요. 이거 아는 내용들은 그냥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잘 낯설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찬찬히 저랑 같이 하신 거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제 이메일 있죠, 맨 첫 슬라이드에 여기로 보내주시든가 아니면 그냥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최대한 빨리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 긴 강의였는데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볼게요. 감사합니다.